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어디 소개도 되고 보도도 되고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매출을 따져보거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One, two, three. 그렇게 이제 하던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위스키를 만들고 있는 기원 디스틸러리와 이제 협업을 하는 이제 기회가 찾아왔었어. 보통 증류소이기 때문에 오크통들이 많겠지. 그 오크통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제 정원진이 담겨 있던 배럴을 우리한테 빌려주시면서 여기 한번 꿀을 숙성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진이라는 향을 맡으면서 이 진에는 이런 꿀이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의 특정 꿀을 담았었고 그 라인업이 우리의 싱글 오리진 라인 중에 하나로 출시를 하게 돼요. 싱글 오리진 라인은 말 그대로 꿀을 한 가지만 써서 만드는 라인이기 때문에 정말 한정판 중에 한정판이고 비쌀 수밖에 없어. 이게 원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그 패키지를 만드는 입장에서도 한 번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올 수가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특별한 수류이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패키징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다른 제품들은 이제 접이식 방식이지만 얘는 사바리 박스로 이제 만들었어. 이렇게 자석으로 이제 열리면서 안에 우리 문구도 있고 이렇게 이 제품의 이제 패키징도 어떻게 보면 이 제품의 맛과 그 원료가 갖는 잠재력까지 외관에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디자인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애초에 이거를 잘 하실 수 있는 업체와 이제 시작을 이제 물꼬를 터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 그때 당시에 나랑 좀 지인 관계였던 오디너리 피플이라는 그 디자인 브랜딩 에이전시의 서정민 실장님과 이제 미팅을 하게 됐고 이 술 관련된 브랜드 패키징을 너무 하고 싶으셨던 거야. 그래서 바로 그렇게 이제 일이 시작이 됐지. 그렇게 1년이 안 돼서 우리 제품들이 그때 SKU가 4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우리의 브랜딩의 아이덴티티와 라벨 디자인 전반적인 그런 브랜딩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다 묶어서 디자인에 출시를 했고 그게 이제 어워즈를 받게 돼. 그래서 이제 그 힘 자체가 우리한테는 아직까지도 너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더리들의 제품들을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코르크와 철사를 감는 방식으로 이제 만드는 미더리는 거의 없어. 근데 이런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디자인의 요소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배경이 있어. 원래 내가 이 창업하기 전에 집에서 만들던 미드들은 다 탄산이 없는 미드들이었어. 왜냐면 탄산 있는 미드를 만드는 게 워낙 이제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드는 이제 탄산이 없는 식으로 내가 개발을 쭉 해왔지. 근데 그때 내가 창업을 하고 나서 얼마 뒤에 내 이탈리아에서 절친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와달라는 요청을 받게 돼. 심지어 미드를 만들어서 올 수 없냐라는 얘기를 하게 돼. 아까도 말했지만 미드가 결혼의 좀 추가주로 쓰였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러면 정말 몇 없는 나의 절친인데 이 술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정말 특별한 술을 들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던 탄산이 없는 미드에서 뭔가 그 결혼식장에서 이게 뭔가 스푸만테 샴페인처럼 좀 뻥 터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파클링 방식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디자인이 변경이 돼. 스틸 와인의 어떤 병의 형태에서 이런 샴페인이 담길 수 있는 내압을 견딜 수 있는 병으로 이제 채택이 되고 코르크와 이제 뮤즐렛은 요 위에 있는 철사를 가리킨 용어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그 첫 술과 그 이후에 나오는 레귤러 라인들은 다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거는 우리가 절대 바꿀 수가 없고 바꾸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사실 이 미드라는 술을 알리는데 사실 미드 단어 자체부터 너무 어렵잖아.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쓰는 병, 누구나 쓰는 디자인 이런 것들은 용납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병을 고른 이유도 이 스파클링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코르크와 뮤즐렛 방식을 이제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 전 세계로 찾아보면 이런 방식으로 패키징하는 미더리들이 거의 없을 거야. 미더리라고 하면 미드 만드는 양조장을 미더리라고 하지. 와이너리와 브루어가 있듯이 이 코르크부터 외관상으로 너무 이제 차별화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요소들도 어떻게 보면 스파클링 아닌 제품들에서도 사실 좀 찾아보기 힘든 유형의 이제 병을 고른 이유도 있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병 마개부터 해서 요 실링 스티커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최근에는 우리가 기존 무지 택배 박스에서 우리 브랜드와 이제 문구가 적혀 있는 택배 박스까지 우리가 지금 고민을 했고 지금은 이제 그 박스로 소비자한테 이제 전달이 되고 있어. 사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좀 반대가 많았던 이제 상황인데 아니 뭐 택배 박스 가면서 찌그러지고 더러워질 텐데 이제 뭐하러?
그거를 이제 하죠? 라는 반대가 있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가장 우리가 잘했던 선택 중에 아니었을까 싶어. 택배마저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잘 돼야 되고 차별화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변치 않아. 창업을 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 하나는 이 알려지지 않은 주종을 선택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나는 어쨌든 거의 10년 넘게 이 술을 만들었고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뛰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분들이 이 술을 선택하기까지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어디 소개도 되고 보도도 되고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매출을 따져보거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았거든. 비약적으로 오르고는 있지만은 그 오르는 가운데 우리 자금은 계속 소진이 되고 있고 그때서야 이제 그 외 3년이 그 존버라는 기간이 라는 거를 그때 하게 됐어. 그 3년 차쯤에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제 같이 시작을 하셨던 그 공동 창업자분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그 속사정을 말씀을 하셨었고 당연히 난 그분의 뜻을 존중을 했어. 하지만 나까지 그만두기에는 아직 안 해본 게 너무 많은 거야. 아쉬운 것도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나는 이제 끝까지 남아가지고 지금 어떻게든 해보고는 있지.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계속 나한테 이제 괴롭힘을 줬던 거는 QC였어, QC. 그러니까 이 술이 계속 일정한 맛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술조차 피하기 어려운 게 QC거든. 재료가 조금씩 달라버리면 맛이 변하기도 하지만 이 발효주라는 특성상 재발효라는 그 리스크가 항상 있어. 재발효가 일어난다는 거는 이 술 속에 남아있는 당분이 계속 효모가 발효함으로써 남아있는 효모가 계속 발효함으로써 안에 내부의 압력이 커지고 술도 드라이해지겠지만은 뭐 맛이 변하는 거 둘째치고 압력이 그 병이 못 버틸 정도로 커지게 되면 터져버려. 가장 다행인 시나리오는 술이 조금씩 뿜어져 나오거나 가장 최악은 이 병이 갑자기 터져버리는 거야. 그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있는 거지 그 집에서. 그래서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큰 사고는 없었는데 우리나라의 규제법이 워낙 아직까지는 미드를 만들기에 최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없어. 그래서 그 장치들을 하나하나씩 실패를 겪으면서 방법들을 이제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고 지금에서야 이제 조금씩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는 시점에 온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미드를 만들기 가장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야. 뭐 주세법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특히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꿀이 이제 채밀돼서 소비자한테 이제 전달이 될 수 있는 기간이 뭐 여름과 가을 이 정도가 이제 끝인데 이때 사실 꿀이라고 하면 양봉가들이 고정 양봉보다는 이동 양봉을 하게 돼. 꿀이 나오는 지역들을 꽃이 피는 순간부터 지는 순간까지의 경로를 그려가면서 꿀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채미를 하게 되시는데 그때 나오는 꿀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흔히 아는 자파꿀, 좋게 얘기하면 야생화꿀이라고도 하지. 야생화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아카시꿀, 아카시아가 아니야, 아카시꿀이야. 밤꿀나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많이 생산이 되는 꿀 중에 하나고 그 외에는 뭐 피나무꿀, 헛개나무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벚꽃꿀도 사실상은 4월 달에 잠깐 나오는 정말 귀한 꿀도 있어. 이제 그런 꿀들을 우리가 양봉가한테 수매를 해가지고 이 꿀에는 어떤 패키징이 어울리고 어떤 맛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이제 원료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미드를 이제 팔고자 하는 소비층들이 사실 크게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보통은 크래프트 맥주에서 넘어오시는 남성분들 보통은 이제 수제 맥주를 거의 이제 많이 드시고 난 이후에 다음에는 어떤 주종을 찾을까라는 부분에서 미국에서도 동일하지만 수제 맥주 이후에는 이제 보통 미드를 많이 접하시더라고. 자연스럽게 크래프트 맥주가 팔리는 씬에서 소개가 되는데 펍이나 바트샵이라든지 그래서 미드라는 걸 처음 접하시고 우리나라에도 미드 없어요? 하면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박람회 같은 데 오시면 너무 이제 반가운 그런 이제 자세로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질문도 하고 하시고 근데 이제 이분들은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적은 인구수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의 주 고객층은 누구일까? 이분들도 당연히 너무 좋지만은 이 제품들을 가장 많이 사시고 드실 분들은 당연히 소비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30대 여성분들이 아닐까. 술을 막 좀 시작했거나 좀 이제 좀 좋은 술들을 찾아 나가는 그 여정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기존에 맥주를 좀 좋아하실 수도 있고 혹은 와인을 좀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 중간에 조금 더 범용성이 있는 술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여성분들을 주 타겟으로 삼았고 그렇게 이제 첫 해는 거의 한 1억 미만으로 연 매출이 잡혔었는데 그 다음 해는 한 2억 5천 그리고 지금 이제 또 3억 원까지 우리가 지금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어.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매니아층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와디즈에서
이런 새롭고 신기한 걸 도전하는 어떤 분들한테 우리가 어필하고 있고, 또 하나의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플랫폼이 29cm인데 29cm에서는 이제 그런 패셔너블 이쁜 어떤 아이템들이 이제 소구가 되고 있지. 거기에 우리 패키징이 전면으로 내세워져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지금 가장 매출이 많은 전통주 업체로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선물하기 너무 좋은 술이에요 라는 코멘트들이 많이 달려 있어. 그만큼 패키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것 같아. 조금씩 자리를 잡혀가고 있었는데 사실상은 매출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게 선물하기 좋은 술로 인식이 되고 매출이 거의 2배 이상, 3배 이상, 4배 이상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가 되다 보니까 29cm 측에서도 이제 관심 있게 보셨던 것 같아. 그때 우리한테 콜라보 제안을 가장 먼저 주셨던 게 마일스투고 요시고 사진작가와 함께 협업을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주셨었어. 그래서 요시고 작가님이 내한을 하시기 전부터 그 이제 담당하시던 업체분들과 미팅을 하고 요시고의 메인 사진이 될 수 있는 사진을 우리가 라이센스를 내고 사용을 이제 하면서 전면 라벨부터 패키징까지, 심지어 맛도 그 요시고 작가님의 사진 맛을 영상시킬 수 있는 맛으로 완성도 있게 나갔던 거야.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팔렸던 제품으로 기억하고 있어. 이 미드라는 술이 사실 쌀로 만든 것도 아니고 메가로 만든 것도 아니고 과실로 만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맥주, 탁주, 과실주 그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는 원료 꿀로 만들어서 기타 주류로 분류가 돼. 기타 주류로 분류된다는 얘기는 나머지 주세법에 나와 있는 법에 적용받지 않고 별도의 기타 주류에 관련된 내용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게 가장 크리티컬한 게 이 발효의 그 어떤 변질을 막는 두 가지 성분이 있어. 하나는 아황산이 있고 하나는 소르빈산이 있는데, 아황산은 이제 보통 우리가 와인 뒷면에 보면 메타종 아황산 칼륨이라는 성분이 있지. 그게 산화를 방지하고 잡균들의 변식을 이제 방지하는 일종의 보존제 역할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거의 쓰지 말라는 수준으로 그게 책정이 되어 있어. 그러다 보면 이제 재발효 이슈는 항상 있는 거고, 소르빈산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애초에 금지 대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화학의 어떤 도움을 빌리지 않고서 이 QC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하다못해 이번에 식약처 분들한테 청원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더 미드라는 제품이 훌륭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과실주도 이제 동일하게 기타 주류에서 과실주를 일부 이용해서 만든 술에 한해서는 넣을 수 있는 화학 성분들의 이제 허용치가 좀 더 증대되어 있거든. 그럼 우리도 사실 꿀로 만드는 게 차이인 거지 동일한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꿔주시기로 결국 승인이 났고, 법에 이제 그게 실제로 적용되는 거는 뭐 내년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나나 그 이후에 미드를 만드시게 될 분들한테 이게 부디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뭐 다른 주종뿐만 아니라 특히 이 미드라는 주종으로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나는 몇 가지 먼저 좀 조언 아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당연히 이제 집에서 많이 만들어 보고 가능하다면 이걸 조금 더 큰 스케일로 만들어 보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 아무리 집에서 이게 맛있게 나온다 한들 큰 스케일로 만들었을 때 이게 동일한 퀄리티로 나오느냐 그게 보장된다는 법이 없거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이 양조장들에서 어떤 뭐 프로그램이 있다면 꼭 참여를 한번 해보고, 나같이 이제 뭐 유럽 대회나 미국 대회나 이런 데 나가보면서 피드백 서슴없이 솔직하게 말씀 다 해주니까 그거 다 받아들이고 항상 내 제품이 최고라는 생각 버려야 돼.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그래서 가장 좀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창업하기 전에 삽질이란 삽질은 다 해봐야 돼. 창업하고 나서 삽질하면 그건 아주 큰일 나. 나는 이 시장이 커지길 바라지 내가 뭐 그냥 독보적으로 뭔가 잘 하고 시장을 다 먹겠다, 이거는 사실상은 나한테 사실 독이 될 수밖에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 당연히 이제 내가 소비자분들 많이 만나는 박람회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기분 안 나빠하셨으면 좋겠어. 성대묘사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이제 이게 익숙해.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는 미드를 만들고 있어요? 꿀로 만든 술이에요? 라는 거를 떡하니 붙여놔도 우리 부스 앞에 오셔가지고 미드가 뭐예요? 막걸리예요? 탁주예요? 와인이에요? 이거를 꼭 물어보셔. 이제 우리가 꿀로 발효해서 만든 술이에요 라고 하면 그럼 중류주인가요? 이런 약간 이 대화가 약간 거의 이어지지가 않는 정도의 질문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제 우리는 그러려니 해.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고 숙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이제 친절하게 최대한 설명해드리고 있고, 하지만 동시에 이제 우리도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줄어야 되니까 이거를 좀 덜 할 수 있는 방향들과 장치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어. 코르크의 상태를 보면 당연히 이게 다시 닫기는 힘들단 말이야.
그걸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따면 다 마셔야 돼요? 얼마나 보관 가능해요? 이 질문들이 거의 미드가 뭐예요?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신 질문인데 이것도 사실상은 우리가 너무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그 모회사에서 모든 주종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야. 그래서 이제 그게 어쨌든 이 술 브랜드와 동일선상에서 이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좀 빨리 자리를 잡으면 이런 이제 뭐 스파클링을 한 번 따도 얼마든지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 창업하신 분들이 모두 마찬가지겠지만은 자는 시간 말고는 다 일 생각밖에 안 해.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핸드폰으로 뭐 일정 확인 및 아이디어 구상하고 있고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내가 종종 밖에 나가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러닝인데 러닝을 하면서조차 아이디어가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게 이제 나는 아침에 보통 한 4, 5시쯤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공장에 가서 술 만들고 아이디어 있으면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과 이제 소통도 중요하기 때문에 팀원분들이 하는 일까지 이제 같이 이제 좀 공유를 받고 마지막에 이제 나 혼자 있을 시간에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유튜브를 이제 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뭐 촬영이라든지 나레이션 녹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자고 그런 반복적인 루틴들이 날마다 반복되고 있어. ESTJ가 나오는데 나는 사실상 계획 없이는 움직이기 힘들어. 너무 불안하고 만약에 같이 이제 일을 하는 팀원이 계획이 없다 그러면 너무 이제 그날 밤 잠을 못 잘 정도로 내 계획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계획까지 한 번 더 좀 잡아보는 연습을 항상 하곤 해.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좀 계획 없이는 좀 항상 불안감, 불면증에 시달리는 가장 그런 안 좋은 유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 나한테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이제 박람회라든지 업장 방문이라든지 내 물건들, 내 술들을 잔뜩 싣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퀵이라든지 용달차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의존하다기보다는 내 자체 차로 이제 이걸 다 운반하고는 해. 근데 내 차량이 이제 산타페 SUV야. 그러다 보니까 뒤에 좌석들을 다 눕혀버리면 박람회 하나는 거뜬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을 실을 수가 있어. 나한테 이게 너무 든든한 이제 지원군인 셈인 거야. 또 하나는 양조장 시설 관련된 내용인데 이탈리아가 생각보다 옛날부터 이런 공장에서 쓰이는 기구들을 잘 만들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여각인데 아까 말했듯이 재발효가 너무 중요한 이슈야. 그래서 여각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여각의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로보본빼야. 로보본빼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종이 필터들을 여러 개 많이 넣어서 여가하고 싶은 정도에 따라서 여가지를 선택하고 장수도 고를 수가 있어. 그래서 나한테 너무 지금 신뢰도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고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양조장에 있는 여러 사항들을 이제 어디에서든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IoT에 좀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헤이홈이라는 브랜드가 있어. 이 헤이홈의 브랜드 중에서도 전원을 온도를 언제서나 확인할 수 있고 껐다 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내가 쓰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그걸로 관리를 하고 있어. 내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브랜드의 이제 그 목표점은 뭐 세계 1위? 나는 사실 이런 건 관심이 없어.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맛적으로나 브랜드의 어떤 영향력의 측면에서 나는 우리가 설정해 놓은 꼴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람과 지구가 행복할 수 있는 오늘과 내일을 만든다라는 거야. 그게 뭐 술 맛이 좋아서 결국 그 술이 순환이 된다고 하면 그 원료가 이제 많이 쓰이게 될 텐데 그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인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원료가 이제 생성이 되는 그 지구의 환경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행복해야만 계속 이제 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우리는 그 지구의 환경까지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결국에는 미래 행복을 이제 만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생각이야. 우리 브랜드를 이제 모르는 분들이 이번에 이제 촬영분을 보게 될 텐데 많은 응원을 바라는 마음에서 프로모션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우리 행보를 기대해 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우리 회사의 이제 장점이 뭐냐라고 이제 많이 질문들을 이제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 우리 회사 장점은 수평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디폴트 세팅이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나는 내가 가진 이 미드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같이 이거를 끌어나가는 팀원들의 열정들도 동일해 해야 된다고 봐. 근데 그게 뭐 나처럼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미드를 어디까지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이 회사를 바라보시는지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을 뽑을 때 술을
잘 마신다기보다 그냥 좋아해야만 하고 이 미드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할 마음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1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고 나면 우리가 매년 가는 폴란드 출장에 같이 데려가 무조건 비행기랑 거기서 생활비 이런 거 다 대주지.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 회사에서 갖는 기대도 커지겠지만은 거기서 얻는 경험은 그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이야. 그 많은 세계에서 날고 긴다라는 그 미드 업체분들의 같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너무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화는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될 것 같아. 예전에 삼성전자에 다녔을 때는 사실상 이제 너무 큰 조직에서 일부의 이제 업무만 분담을 이제 책임감 갖고 이제 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나는 그 업무 영역을 벗어나서 그 이상을 좀 생각도 많이 했었어. 다른 부서의 롤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이제 여기에서 영향력을 받을까? 내가 선택한 디자인으로 인해서 기구적으로 뭔가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 해결은 될까? 이런 고민하면서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같이 일하셨던 같은 부서의 분들이 거기까지 생각하는 건 너의 롤이 아니다. 책임이 아니다. 너가 맡은 바만 열심히 해라. 이런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어. 근데 나는 사실 뭐 누구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게 아니라 순수히 나의 열정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그 이상을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건데 그거를 비로소 100%까지 발휘할 수 있는 게 이 창업의 길이었던 것 같아. 자면서도 사실 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창업이라는 길이 나한테 잘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회사 다니면서 가장 뭐 만족스럽다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안정적인 이제 급여겠지. 급여와 복지제도인데 사실은 그 수준을 이제 도달하려면 아직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해. 하지만 이제 팀원분들한테는 그걸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제 맞춰드리고 나는 사실상은 3년 전과 지금과 연봉이 동결이야. 그게 바뀔 수가 없어. 그거에 바뀌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이제 나의 이제 그 가정적인 나의 개인적인 환경에 딱 맞춰져 있는 최저 시급인 거고 그 이상을 꿈꾼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아. 그래서 최소한 나는 앞으로 한 5년간은 이렇게 쭉 가지 않을까. 다른 직원과 팀원분들은 그 해당 대상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나랑 같이 일하게 된 분이 계신다면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